안녕하십니까. 함께 나아가는 국어 박예슬입니다. 자, 일단 개포고등학교 입학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이 반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2월달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박예슬이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학원 일한 지 10년, 그 다음에 대치동영어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우리 개포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개포 친구들을 되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올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길고 긴 내신의 시작, 실험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제일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나아갈 수 있을지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개포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볼 거고요. 고득점 나오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제 수업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개포고 정보입니다. 교과서는요, 비상박을 썼고요. 부교재는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배점은요, 그냥 간단하게 70점 정도 선택형, 30점 정도 서답형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작년 시험 범위입니다. 자, 작년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크게 많지 않은 학교입니다. 자, 문학, 문법 이외의 단원으로 놓고 봤을 때 문학과 문법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학교이고 교과서와 프린트물을 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트의 특징이 있어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고3 프린트물이나 수능 특강 프린트물 이런 것들을 자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개포고등학교는 다른 교과서의 프린트물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다른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시험에 한 번씩 정도 들어가 있다입니다. 자, 개포고등학교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대부분이 평이한 난이도인데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법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연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서술형 가장 중요합니다. 1등급을 좌우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우선 외부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포고의 80% 정도의 문제는 정말 평이해요. 핵심적인 내용만 묻거나 선지가 길게 구성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80% 정도의 문제는 다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외부 지문이 있다. 그 외부 지문으로 1등급이 좌우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년 중간고사에 출제되었었던 뿌리에게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뿌리에게는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물도 다 교과서 위주로 나누어졌었던 작년의 기조를 생각하면은 사실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처음으로 읽은 친구가 있다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에게라는 작품이 부모님과 아이의 사랑의 관계를 나무와 흙의 관계로 빗대어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아래쪽에 보기와 같은 형태로 내용을 삽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자, 교과서 내용만 암기를 하고 작품 자체를 읽어보는 힘이 없던 친구들은 뭐야? 새로운 작품? 나 이거 어떻게 읽어?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당연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친구들을 겨냥해서 좀 어렵게 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도 보면은 희생적 태도, 구체적 청자 설정, 역설적 표현과 같이 정확하게 문법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문학의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이게 윤동주 자화상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외부 작품을 공부할 때에는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좀 어딘가에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은데, 그땐 작가 위주의 연계나 혹은 주제 위주의 연계의 작품들을 좀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법의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문학이 더 어렵니? 문법이 더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문법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포고에서요. 왜냐하면은 보기를 봤을 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을 잡아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의문의 변동이라는 문법 파트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외웠냐면, 이제 뭐 국유음화의 개념, 혹은 이제 뭐 비음화의 개념 같은 것들을 딸딸딸딸 머릿속으로만 외웠고 단어로 보면 찾을 수 있지 정확하게 그 비음화가 무엇인지 유음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이해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를 낼 때에는 그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너 이해했니? 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종성이 오는 자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 그 가지수를 제한하는 것. 그럼 개수와 가지수의 차이가 뭔데? 그 개수와 가지수의 차이를 아는 친구들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니다. 그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개념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음절만 평파열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탐구와 결론을 도출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뒷말에 자립한다,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형태소와 같은 단어들을 모두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을 중학교 때처럼 1대1로 대응을 해서 외우면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개포고가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좀 원리까지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서술형이 1등급을 좀 좌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택형이 70점, 서답형이 30점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이 솔직히 객관식은 다 맞춰와요. 어느 정도 다 맞춰오는데 어디서 많이 틀리냐? 서술형에서 많이 틀려요. 서술형에서 왜 틀리냐? 문장형 서술이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있어요. 자, 이게 서술형의 조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채점 기준과 조건이 최소한 2-3개씩 이상은 다 달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문장을 틀리게 작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 중학교 때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술형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문장을 혼자 못 써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죄송해요. GPT 많이 쓰거든요. 제미나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장 쓰기 연습부터 새로 시켜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문장을 이제 저희가 쓰는 것처럼 유려하게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사실은 교과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문장형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조건 있습니다. 그 조건 맞추지 않으면 다 틀렸다 처리가 됩니다. 부분 점수로 엄청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점 중에서 아이들이 부분 점수로 날려먹은 것만 10점, 12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등급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개포고등학교 어떻게 고득점을 좀 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평이한 문제는 다 맞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 지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들에 대한 독해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독해력을 무작정 키울 수 없잖아요. 지금 딱 2달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로 나오는 내용들에서 거기에서 예상 가능한 지문들을 읽어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좀 독해력을 길러나가는 게 맞다. 가 1번이고요. 두 번째, 문법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에 대한 개념을,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 안 되고요. 개념어 정의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술형 제일 중요합니다. 예상 가능한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암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 문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문장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그 틀에 단어만 바꿔 놓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단어 바꾸는 연습을 좀 반복을 해줘야 이런 문장을 원하는구나, 이런 문장을 원하는구나, 하나씩 대입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자료 신경 쓸 거고요. 테스트 신경 쓸 거고요. 관리 신경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신경을 쓸 거냐.
일단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랑 후반부의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전반부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쭉 뺄 겁니다. 근데 그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인데 중학교 때 개념이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더라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외부 지문도 독해를 해야 하니 거기에 대한 필수 문학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 진도를 어느 정도 빼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물 나눠주세요. 그럼 나눠주는 걸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범위를 좀 더 빼면서 반복을 최소 2번 이상은 돌리도록 합니다. 네, 자료입니다. 자, 1주차에 저희 메인 교재 나갈 거고요. 매주 과제집과 핵심 정리 자료가 나갈 거예요. 자, 주차별 과제집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기출문제 플러스 이제 난이도 상과 난이도 하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아이들한테 풀릴 거고요. 제가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은 사실 핵심 정리 자료예요. 자, 문학은 치트키라는 이름으로 나가고요. 문법은 암기요정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자, 치트키하고 암기요정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품 하나하나를 요즘 아이들 글을 잘 안 읽어서요. 제가 세 줄 요약하는 것처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줄 요약 형식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빈칸을 다 뚫어놔요. 그래서 빈칸 버전과 빈칸 아닌 버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암기요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공부를 딸딸딸 외울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했다. 그리고 저희 이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슬기로운 서술형이라고 매주 자료가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요것을 적어서 저한테 주면은 제가 그걸 1대1로 좀 첨삭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보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술형은 2-3문제씩, 많을 땐 5문제씩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 그리고 관리.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개포고는 서술형 때문에 제가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자애들 혼자 두면 안 하니까요. 여자애기들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어떻게 신경을 쓰냐? 일단 서술형은 슬기로운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제가 다 1대1로 첨삭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에서 서술형이 너무 안 좋은 애들은 제가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저랑 하게 되는 클리닉은 저희가 최소 한 번 이상은 제가 좀 잘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았다 혹은 과제가 부족했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무한 클리닉이라고 해서 수요일, 목요일날 좀 불러가지고 과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이제 암기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질문. 제가 질문은 항상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1대1로 대화 주고 받으면서 모르는 것들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 질문은 거의 1시간 정도 안에는 다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럽지만 제 수업 후기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지루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해주신다. 요런 평가고요.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좀 잘 해주신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관리도 말해 뭐하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 새로운 시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나아가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딱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못다한 말들은 제가 2월 5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심도 깊은 대화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